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볼게요. 표준세,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계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만 하면 돼요. 답만 잘 찾으면 돼. 요거는 중과 기준 세율의 2배가 있습니다. 100분의 200. 그런 다음 요걸 더해주는 건데, 표준세율 몇 프로 잡으라고 그랬죠? 4%. 취득세 세율 4%. 그 다음에 중과 기준 세율은 2%. 2%의 2배면 4%죠. 4% 더하니까 몇 프로? 8%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요거랑 같이 공부할게요. 자, 요거는 표준세율 4%라고 그랬죠. 요거에 일단 3배를 계산해요. 슬슬 어려워요. 그럼 다음에 중과 기준 세율은 똑같아요. 중과 기준 세율 곱하기 2배. 그럼 요 봐요. 4, 3 몇 프로? 12%. 여기에서 중과 기준 2%의 2배니까 몇 프로? 4%. 몇 프로? 4%. 요걸 빼주는 거예요. 얘는 빼는 거예요. 더해서 16%에서 망신당해요. 빼주니까 몇 프로가 돼요? 8%. 그럼 요거예요. 요것도 8%, 요것도 8%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용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할 땐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는 100분의 200이니까 몇 배? 2배. 요건 4배. 요거는 2배, 3배, 2개 있잖아요. 2배, 2배 외우면 헷갈리잖아. 요건 몇 배? 3배. 요렇게 공부하면 돼요. 요건 몇 배? 사치성은 4배. 요거는 2배. 요거는 3배. 말 이해가요? 내용이 8%인데. 그럼 요거는 뭐냐? 이거예요. 어떠한 지역이 있어요. 어떠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공장을 증설했어요. 공장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매연 문제가 심각하겠죠. 따라서 요럴 때가 중과세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중과세. 이 중과세 요 2개 개념 뭐냐? 왜 중과세율 하느냐? 여기가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은 지역인데, 사람이 많은 지역이라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걸 억제하는 지역이에요. 야, 사람 많어, 힘들어, 그거 하지마 했는데 공장이 들어왔어. 괘씸하니까 중과세.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여기 안으로, 지방에 있던 것이 여기 안으로 전입 들어왔어요. 회사가 들어오면 종업원도 들어오죠. 협력회사 들어오죠.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이럴 때 하는 게 중과세예요. 그럼 어떤 경우냐? 요 지역이 뭐냐에 따라 설명을 해줄게요. 자, 먼저 요렇게 똑같습니다. 요거는 2배는 과밀억제 권역이 있습니다. 과밀억제 권역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과밀억제 권역 뜻이 뭡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서 들어오지 말라는 지역이죠. 여기 안에다가 공장을 증설했다. 공장 증설. 그럼 중과세 하는 거예요. 몇 배? 2배.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안에다가 본점에 부동산을 샀어요. 아니, 본점에 전입. 똑같아요. 본점이 이게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인구 밀도가 많아서 들어오는 걸 억제하는 지역이죠. 여기에 본점이 지방에 있다가 들어왔어요. 들어오지 말랬는데 왜 들어왔어? 중과세 하죠. 항상 이겁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지역에 들어오면 중과세. 여기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면 감면을 해줍니다. 항상 이거죠. 해서 따라해봐요. 과밀억제 권역. 요거 2개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공장 중에서도 공업지역이라는 데 과밀억제 권역. 여기도 공업지역 있죠. 거기 안에는 공장이 들어서도록 허락하는 지역이에요. 이거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케이? 두 번째는 뭐예요? 얘는 요거예요. 대도시 안으로. 대도시 안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냐? 여기서 과밀억제 권역이라는 건 수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도시다 그러면 광주도 대도시예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 벌교에서 광주로 들어왔어요. 또는 광주에다 공장을 신설했어요. 몇 배 중과세가 돼요? 3배. 오케이? 서울 수도권으로 들어왔으면 몇 배? 2배. 이렇게 나오면 되죠. 말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들어오느냐야.
요걸 또 내가 개발을 했어요. 과밀억제 권역 외우지 말고 해봐요. 과밀 몇 글자? 몇 배? 2배. 요거는 대도시 몇 글자? 그럼 몇 배? 3배. 끝.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어요. 뒤에 이건 똑같으니까. 기가 막히죠 내가? 왜? 시험엔 얘가 이 지문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2배가 나오기 위해선 과밀억제 권역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밀 2글자. 이걸 갖다 과밀억제 권역 나 죽이는 거예요. 대도시 몇 배? 3배. 사치성 4배. 끝. 공부할 필요 없죠. 오케이? 1달랑 요렇게 하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하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뒤에 있는 공장신설 증설 이런 건 의미 없어요. 이건 틀리게 잘 안 나오니까 지역만 보면 돼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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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요거는 중과 특례세율이에요. 특례세율인데 얘가 시험에 나왔어요. 2017년. 우린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만 보면 돼요. 이건 절대로 연속 출제 될 수가 없습니다. 요것만 한 문제 나온 거야. 얘네들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외워야죠. 몇 페이지에 숨었나 찾아보지 마세요. 이따 프린트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 봐요. 하나는 뭐냐? 표준세율, 중과 기준세율. 요거 몇 프로? 4%. 얘 몇 프로? 빼주는 게 있어요. 그럼 몇 프로? 너 말을 빨리 했구나. 취득세 세율 몇 프로? 중과기준 몇 프로? 빼면은 몇 프로? 또 하나는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 딱 2% 부족해요 여러분들은. 2% 똑같다는 얘기죠. 성격이 같다는 얘기야. 얘도 2배 하니까 똑같은 거고 8%. 얘는 뭐냐? 얘는 쉬워. 간주취득. 간주취득, 종류변경, 지목변경, 개수, 과점주주 나왔죠? 그건 무조건 2%예요.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해. 그럼 얘는 뭐냐? 형식적인 형식상의 취득. 형식상의 취득은 뭐냐? 장부상으로만 소유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건 몇 프로? 2% 똑같아.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4개가 나왔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다음 중 요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건 몇 개인가? 4개 중에서 이 중에 2개가 간주취득 나왔어요. 그럼 간주취득 요것만 나오는 거니까 저건 안 나오는 게, 그러니까 간주취득만 빼면은 요게 답이 된다는 얘기지. 표정이 왜 이래? 됐어. 끝. 이건 하지 말아요. 저건 외워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저건 외우기 쉽죠. 23 아니면 28이니까. 오케이? 얘는 뭐예요? 사치성 몇 프로? 과밀, 대도시. 왜 이렇게 불안하지? 대도시 3글자니까 3배. 그 다음에 과밀 2글자니까 2배. 사치성이니까 4배. 이것만 알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셔? 오케이? 자, 끝났어요. 그럼 밑줄 칠 것도 없지만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138쪽에 2번 나와 있죠? 138쪽에 2번.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요놈 얘기하죠. 요놈. 그 옆에다 하나 써놔야죠. 형식상 취득. 나중에 문제 풀 때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안 하려고 그래 나는. 형식상 취득. 나처럼 저렇게 쓰란 얘기예요. 이렇게. 어딘지 찾았어요? 네? 아직 모르겠어요? 잘하셨네. 그 다음 139쪽에 3번 밑줄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은 요놈 얘기하죠. 옆에다 뭐라고 써야 돼? 간주취득. 그런데 요 2개는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절대로 하지 마라. X하고 찢어버려도 돼. 그 다음에 프린트 나간 게 141쪽 4번의 밑줄 중과세율 나와 있죠. 거기에 박스가 3개 있죠. 1번은 중과기준세율 곱하기 2 곱하기 2의 동그라미 몇 배? 2배면 어떤 말이 나와요? 어떤 지역이 나와? 1번 과밀억제 권역 밑줄 본점 사무소 취득. 2번 과밀억제 권역의 공장신설 증설인데 괄호 안에 공업지역은 제외. 공업지역엔 공장이 들어서도록 허락된 지역이니까 중과세할 필요 있다 없다? 그 다음에 2번은 앞에 표준세율 곱하기 3 나와 있죠.
세배, 세배는 지역이 1번 어디? 대도시 안에 법인 설립이거나 전입 들어왔을 때. 2번 대도시 안에 공장 신설 증설. 그러니까 과밀은 몇 배? 2배. 대도시는 몇 배? 3배. 3번 중과기준 세율 곱하기 4. 4배는 사치성 재산이죠. 사치성 재산은 5개 뭐뭐 시작. 별꼴 쓰리고 끝. 오른쪽에 동시 적용은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됐어요? 요거 2개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어디까지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147쪽. 147쪽에 하나만 밑줄 칠게요. 5번. 맨 위에 5번. 세율 적용 방법 굵은 글씨 나온 거 있죠? 그 중에 동그라미 1번만. 같은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있으면 그 중에 어떤 세율?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빠른 날이고,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금액? 큰 금액, 높은 금액, 어디 장롱 위에 숨겨놓은 금액? 금액은 큰 금액, 그죠? 세율은 높은 세율. 그 다음 거기까지가 세율에 관한 겁니다. 되겠어요? 요거 꼭 정리해야 됩니다. 꼭.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 남았어요. 요게 좀 빡빡한데 시간이 한번 해보죠 뭐. 자, 비과세다 그랬으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먼저 정리해 드릴게. 밑줄은 안 쳐드려도 돼요. 비과세다 그럼 3가지예요. 나라가 취득하는 거, 국가가. 그 다음에 뭐예요? 공익사업을 위해 쓰기 위해서. 또는 뭐예요? 내가 불쌍하게 됐을 때. 요럴 때가 비과세인데 하나씩 해드릴게. 자, 하나는 둘 중에 하나예요. 국가가 취득하면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 다음 국가 간이면은 뭐가 돼요? 상호면세주의. 상호면세주의는 뭡니까? 이건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미국의 우리 대사관 건물의 취득세를 비과세하면 우리도 미국 대사관 건물에 대해서 뭐 해줘라? 비과세해라. 상호면세주의.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정부기관에 대해서 비과세하면 우리도 비과세해주고, 네가 과세하면 우리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상호면세주의. 2번째 뭐가 있느냐? 국가의 귀속이 됐다. 국가의 귀속이 됐다는 건 개인 거를 국가에 헌납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부채납. 요 기부채납은 뭐냐 하면은 민자역사, 환승역사 있죠. 영등포라든가 또는 서울역, 용산역 이런데, 영등포역이다 그러면 어디예요? 롯데백화점에서 민간 자본으로 지었죠.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 30년 동안 사용하고 30년이 지나면 국가에 헌납하는 게 기부채납이죠. 그래서 롯데가 자기 돈 들여서 지었어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국가에 헌납할 거니까. 그래서 이럴 땐 비과세. 그런데 약속을 어겨요. 자, 국가에 귀속하기로 했는데,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조건을 변경해서 딴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괘씸하죠. 야, 그럼 너 옛날에 2년 전에 나한테 기부한다고 그랬잖아. 취득세 면제해 줬으니까 이번에 취득세를 추징해야 되겠죠. 오케이? 과세. 약속을 어겼을 때. 또 뭐가 있느냐? 국가에 귀속을 했는데 반대급부를 받았어요. 반대급부라는 건 대가 받았다는 얘기죠. 이거 국가에 줄게. 대신 저기 평택에 있는 국유지 몇 평 있는데 그거 좀 줘. 기브앤테이크. 매매로 봐야 되겠죠. 이럴 땐 과세가 돼야 되겠죠. 이해가요? 나라한테 주면은 비과세, 주기로 하고 약속을 어기면 뭐가 되죠? 과세. 이렇게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신탁재산.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형식상의 이전이죠. 아까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갑이라는 사람 소유의 상가 건물이 있어요. 요걸 신탁회사에 3년간 신탁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신탁법에서는 신탁재산에 관한 건 소유권 이전을 해두란 얘기죠.
갑의 거지만 누구 걸로 옮겨둬라? 신탁회사에. 위탁자 거지만은 수탁자 명의로 이전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지만은 형식상의 이전이죠. 법률에 의해서. 얘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얘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형식상의 이전, 법률상에. 자, 그런 다음 3년 뒤에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그럼 명의 다시 찾아와야 되겠죠. 얘는 소유권 나가죠? 그렇지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얘는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니까 신탁법상의 형식상의 이전에 대해서는 등기가 이전됐더라도 세금은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쌍방향이죠. 처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종료가 돼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럴 때도 다 양도로 볼 수 없고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오케이? 간단한 건데 요거는 많이 나와요. 환매권 행사가 나옵니다. 권리만 행사하면은 비과세죠. 환매가 뭐죠? 환매? 다시 내 가져오기로 계약 맺은 거죠. 했다가 계약에 의해서 다시 받았어요. 다시 받았으면 소유권이 원위치가 됐죠. 형식상의 이전입니다. 요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오케이? 그런데 뭐가 나오느냐? 환매 등기 병행. 환매 등기 병행을 하고 뒤에 뭐가 나오냐? 부동산 매매로 본다는 얘기죠. 환매 등기를 병행하고 부동산 매매로 처리하는 것, 매매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과세가 된다. 둘 중에 하나예요. 권리 행사만 했다.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취득으로 보지 않지만은 환매 등기를 병행을 했다. 그럼 부동산 매매로 보는 거예요. 매매로 보면 당연히 취득세가 어떻게 된다? 과세가 된다. 환매는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권리 행사만 했느냐? 등기 병행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용 건축물. 임시용 건축물이다 그럼 존속기간에 따라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뭐가 되죠? 과세.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짓는데 공사 현장 사무소 짓는데 나 이거 6개월 있다가 철거할 거야. 그럼 취득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1년 초과되면은 내야 되겠죠. 단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요거는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은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별장이 하고 주어지죠. 별장이 존속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요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치성 재산이 함정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요것도 많이 안 나오다가 한 번 나왔습니다.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의 개수. 요거 잘 봐야죠. 요게 바로 전 시험에 나왔었나 그럴 거예요. 9억 이하 공동주택의 개수는 비과세 처리합니다. 근데 함정이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대수선은 과세가 됩니다. 요 두 가지.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관한 건데 9억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졌어요.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이 9억까지면 조금 맞춰. 공동주택이 9억이면 무지하게 고층 아파트예요? 적으니까 요걸 개수하는 거는 세금 안 내고 대수선 할 때만 내란 얘기죠. 됐어요? 요것만 알면 비과세. 충분히 나오면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요게 몇 쪽까지 나와 있느냐? 149쪽까지 나왔습니다. 비과세 요거 이해 가요? 둘 중에 하나란 얘기니까. 출제자들이 출제 내기 참 편한 단원이에요. 비과세. 그 다음에 마지막 비과세 나왔으니까 징수방법을 하나씩 해볼게요. 요것도 은근히 많거든요. 양이
배운 것도 있고 안 배운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할까요? 자, 제일 먼저 납세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납세지. 납세지는요, 지방세가 다 똑같습니다. 아까 성격 특징에서 배웠죠. 지방세는 물세라고 그랬죠. 물건에 대한 거죠. 그럼 납세지는 뭐냐? 물건이 있는 곳. 물건이 있는 곳. 뭐라고 그러죠? 소재지가 되는 거죠. 요거는 재산세까지 똑같습니다. 등록면허세 똑같아요. 다음 시간에 그냥 밑줄 안 치고 넘어갈게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똑같아요. 다 뭐가 돼요? 소재지가 돼요. 다만 이제 용어가 하나 낯선 게 항공기. 자, 봐요. 자, 보면은 토지다 그러면 토지 소재지가 되죠. 너무 쉬워요. 주택 소재지 되죠. 부동산이니까. 근데 항공기는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다가 잠깐 머무르는 곳을 뭐라고 그러냐? 정치장이라고 한다는 거. 요거 하나 낯설어서. 요거 재산세, 등록면허세 때 또 나옵니다. 해보죠. 정치장. 그러니까 버스가 가다가 잠깐 서서 손님 태우는 걸 정류장이라고 그러고, 기차가 잠깐 서는 곳을 정거장이라고 그러고, 비행기가 잠깐 서는 곳을 정치장이라 한다. 그것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151쪽에 맨 위에 3번 밑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요건 아까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아까 설명한 거랑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요거예요. 내가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요거는 서울에 있고 주소가 요거는 인천 거예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얹혀 있어요. 이럴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하느냐? 따로따로 신고합니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러면 요걸 10억에 샀다. 그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건 아까 어떻게 했죠? 두 가지가 포함됐으면 무슨 계산? 뭘 기준으로, 뭘 비율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10억에 샀는데 서울의 시가 표준액이 3억, 인천에게 2억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럼 요걸 나눠줘야죠. 에? 계산 안 해. 그래서 거기 써 있어요. 밑줄 1번. 같은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은 소재지별로 동그라미 뭐한다? 안분한다. 2번. 같은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에 걸쳐 있을 때 두 번째 줄 취득 당시의 가액을 무엇 비율로 나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기억나요? 항상 두 개가 있으면 나눠주는 걸 안분이라 하고, 안분은 무엇 비율로 나눠줘라? 시가 표준액 비율로. 징수방법 원칙 밑줄 신고납부. 자, 여기 보자. 자,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해죠? 그런데 뭐가 있느냐? 토지, 거래, 계약, 허가구역이 있어요. 토지, 거래, 계약, 허가구역이라는 건 이름에 답이 나왔어요. 토지를 계약서 쓰기 전에 뭐부터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항상 아까 얘기했죠.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금액? 빠른 금액? 더워. 큰 금액.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빠른 날짜 이거죠. 계약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 거예요. 계약서 쓰기 전에 허가 받는 거야. 그럼 빠른 날이 요 날이죠. 그래서 얘는 허가일로부터 60일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나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토지를 거래계약을 맺기 전에 뭐부터 받아야 된다? 허가일. 그럼 허가일이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빠른 나라니까 허가일로부터. 그냥 허가구역 나오면 허가일이에요. 사람 이름 같기도 한데 허가일. 가일이.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요게 시험에 뭐 단골이죠. 상속. 요는 취득일로부터지만 상속은 뭐냐?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란 얘기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개시일이 아니라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그 다음 국내 주소가 돼 있으면, 자, 아버지가 광주에 계시고 아들이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 연락하기 쉽죠? 따라서 6개월이고, 자, 아버지가 광주에 살고 계신데 아들은 미국에 있어요. 그러면 찾기 좀 시간 걸리죠? 몇 개월? 9개월을 주는데 6개월, 9개월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오냐? 얘가 나온다는 얘기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데 시험에 뭘로 나올까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도 잘 만드네? 그럼 틀리면 안 되네? 문제를 만들고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나오는 거 둘 중에 하나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상속의 실종도 포함입니다. 실종도 포함해요. 자, 남편이 나간 지 일주일 동안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실종 신고해? 내비로 두면 되지. 알아서 들어오겠지. 그렇잖아. 일주일이 있다고 실종 신고해요? 여러분 좋다고 그러고 내비로 두겠지. 왜? 남편 월급이야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올 거니까. 뭘 또 어울리지 않게 실종 신고를 한다고 그래요? 일주일 정도 내비로 두지. 알아서 기어 들어오는데. 그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맨 밑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있죠? 요건 등록면허세와 똑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배워요. 날짜가 없어요.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다음 주에 또 배웁니다. 그 다음 152쪽에 4번 새로 배웁니다. 나올 수가 있어요. 추가신고납부. 자, 추가신고납부는 요겁니다. 추가신고납부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들킨 거예요. 들킨 거. 들킨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첫째는 뭐냐? 야, 이거 나 6개월 있다가 철거할 거야. 비과세 신고했어요. 6개월 있다 빵 프로예요. 그런데 나중에 2년 뒤에 가보니까 여태 쓰고 있어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과세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추징을 당해야 되겠죠. 야, 너 옛날에 너 6개월 쓴다고 그랬잖아. 세금 빨리 내. 추징,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취득세 세율 몇 프로라고 그랬죠? 4%. 예를 들어.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빵 안 냈으니까 이번에 내야 되는데 과세 표준 곱하기 몇 프로? 4% 한 걸 신고납부하면 되죠. 얘는 벌칙입니다. 30일 이내 신고납부예요. 정상적인 건 60일이 되겠죠. 얘는 날 속였다 이거야. 괘씸죄니까 반토막 30일. 그럼 언제부터냐? 요거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언제부터냐 그러면 들킨 날부터. 들킨 날을 갖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들킨 날부터 30일.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봐요. 밑줄 안 칠 거니까 설명만 잘 들어요. 요번에는 내가 신고했어. 과세했다는 얘기죠. 4% 했어요. 야, 나 이거 4%야 이거 상가야. 가보니까 별장이야 별장.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방바닥이 움직여. 에스컬레이터 설치했어요. 이러면 사치성 재산이죠. 사치성 재산은 뭘 해야 되죠? 중과세가 돼야 되죠. 중과세율. 그렇죠? 중과세가 몇 프로라고 그랬죠? 사치성? 아까 12%라고. 괜찮아요. 12%. 예를 들어. 됐어요. 그러면 4%인데 12%다 그랬으면은 똑같아. 30일 이내 신고납부. 그럼 언제부터? 들킨 날부터. 들킨 날을 얘는 뭐라고 그러냐?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참 세법이 짜증나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우리끼리는 들킨 날부터. 근데 얘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 하나 잘 보세요. 요게 지문이 쓸데없이 4%는 이미 냈단 얘기죠. 그럼 이번에 12%가 됐으면 빼서 8%만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세율이 달라졌으니까 다시 계산해.
그래서 과세표준 곱하기 몇 프로? 12%. 세율이 다르니까. 그런 다음 나온 금액에서 4% 납부한 건 어떻게 줘요? 뺀 나머지만 추가 신고 납부하면 된다는 얘기죠. 다시 구한다는 것만 알면 돼. 계산 문제 없으니까. 세율이 다르니까 새로 구하란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예요. 마지막. 반드시 신고 납부 들어가야죠. 추가 신고니까. 근데 시험에 뭐 요게 뭘로 나와요? 요거 맞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통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신고해야 되는 게. 이해가나? 항상 그러잖아. 둘 중에 하나. 신고 나쁜데 보통 징수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앞에 이렇게 됐다고 나와요. 조건이. 비과세 받은 후에 추징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추가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는 내가 해야 된다. 꼭 명심하세요. 요거 틀리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외 보통징수는 우리가 전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꼭 알아야죠. 신고납부가 원칙인데 여기 봐요. 신고납부가 원칙인데 이어서 할게요. 신고납부가 원칙인데 신고납부 안 했으면은 뭐가 날라온다 그랬죠? 고지서 날라온다 그랬죠? 설마 또 가산세가 날라온다 그러지 말아요. 아니 원주액이 아니라 어떤 분은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날라온대. 가산 이러고. 난 이거 할 때마다 난 재밌대 이거. 그럼 가산세가 고지서가 날라오죠. 보통징수. 여기에 뭐가 붙어서 나오죠? 가산세. 이것도 해줘야 되나?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리고 등록면허세 때 또 나오는데. 그래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갈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일반적이다 그랬으면은 무신고 몇 프로? 쓰기 싫어 죽겠어. 과소신고 몇 프로? 사기 부정 몇 프로? 40%. 눈동자가 왜 이래? 저게 뭔가 이러고 있어요.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은요 하루 늦게 내도 20%, 한 달 뒤에 내도 20%, 한 번만 붙어요. 납부는 매일매일 쌓이는 거예요. 얘는 하루에 얼마씩이 되죠? 10,000분의 3. 요것만 알면 돼. 계산 문제 없으니까. 표정이 이거 깨끗하게 써달라고요? 못해나 이제는. 그 다음에 153쪽에 2번 동그라미 장부. 요건 쉬운데도 나오면 많이 틀려요. 장부는 누가 작성해요? 장부는 누가 작성해요?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2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동그라미 법인. 그럼 시험에 뭘로 나올까요? 개인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함정이라니까. 법인은 항상 부동산 거래하면 장부에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관 비치해야 돼요. 안 하면 몇 프로 가산세 묻느냐? 10%. 100분의 얼마? 10. 다시 한번. 장부는 누가 작성해요? 법인이. 작성 안 하면 가산세 몇 프로? 10%. 100분의 10. 되나요? 그 다음에 3번 중가산세 나와 있죠. 자, 여기다가 한번 또 해볼까요? 요거죠. 요거 마지막 이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 부가세 개념에서 실무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거 알아둬야 돼요. 그거는 서비스로 해주는 거예요. 중가산세라는 건 뭐냐? 중가산세는 미등기 전매다. 끝. 이렇게만 알면 돼요. 미등기 전매라고 하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 친구 아파트를 내가 샀어요. 그럼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쳐야죠. 그 다음에 매각해야죠. 오케이? 근데 사왔는데 등기를 안 하고 되팔았다는 얘기죠. 세금을 쏘기려고. 그러게 바로 뭐가 돼요? 미등기 전매. 그럼 미등기 전매라는 건 취득을 했는데 등기 안 했다는 얘기죠. 신고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무신고가 몇 프로예요? 20%예요. 그런데 사와서 신고 안 했다. 20%예요. 요거는 뭐냐? 괘씸죄는 샀는데 신고를 안 했어. 여기까지 20%예요. 근데 팔았어요. 그럼 괘씸죄니까 몇 프로? 80% 적용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해 가나요?
사서 신고를 안 했어. 20%. 사서 신고 안 하고 팔아버렸어. 몇 프로? 80%. 이해가요? 그래야지 팔았으니까 전매라는 말이 나오죠. 다시 불안하네.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해야 돼요? 근데 60일 넘도록 신고 안 하고 갖고 있어. 그럼 몇 프로? 20%. 아파트를 샀는데 한 달 동안 세 달 동안 신고 안 하고 있다가 되팔았어. 그럼 중과산세 몇 프로? 80%. 똑같이 신고 안 한 거지만은 얘는 갖고 있는 거고 얘는 파는 거고. 오케이? 그런데 시험엔 요게 나오죠. 대제하는 거. 대제라는 것은 뭐냐? 미등기 전매지만은 중과산세 적용을 안 한다. 불이익을 안 준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거예요. 나는 등기를 할 수 있는데 고의로 안 했다. 그럼 중과산세야. 나는 등기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법률에 의해서 등기가 안 돼. 이런 건 불이익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 건축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 교재는 없습니다만은 나오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 내가 집을 하나 지었어. 상가 건물 지었는데 여기까지가 도로예요. 이것까지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 허가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렇다고 깨부실 수도 없는 거죠. 이럴 때는 무허가 건축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팔았어요. 팔 때는 당연히 미등기로 팔게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고의로 안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불이익 안 준다는 얘기죠. 이해가나요? 내가 등기 안 받고 싶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안 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장기할부 조건. 장기할부 계약. 장기할부 계약 여기 보세요. 내가 건물을 하나 샀는데 20년 할부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 해야 되죠? 20년 지난 다음에 잔금 치르고 해야 되겠죠. 이해가요? 그전엔 등기 돼야 안 돼요. 그럼 내가 한 15년 갖고 있다가 매각을 했어요. 그럼 15년 매각할 당시에는 등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내가 일부러 안 한 거죠? 뭐가 내야 뭐가 내는. 아니 장기할부도 내 맘대로 안 하는 거예요? NG 다시. 내가 일부러 등기 안 한 거죠? 법에 의해서 계약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불이익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요거는 법률에 의해서, 이건 계약 조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뭡니까? 옛날에 농지를 갖고 있다가 택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옛날에 농지 사올 때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니까. 간주취득은 옛날에 했던 거니까 미등기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얘기죠. 그 땅이니까. 이해가요?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등기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 등기나 등록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건 당연히 미등기가 되겠죠. 이런 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중과산세 안 하는 건 이해가나요? 법률에 의해서 등기가 안 될 때, 계약 조건에 의해서 등기가 안 될 때, 간주취득은 옛날에 사올 때 등기가 됐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면 당연히 등기 안 하겠죠. 끝. 요거. 재밌는 거는요, 요거 하나. 중과산세는 취득세만 있는 제도예요. 취득세가 아니면 출제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올 수가 있겠죠. 취득세만 있는 제도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55쪽의 마지막 5번의 부가세 마무리입니다. 요건 잘 보세요. 취득세 쫓아다니는 세금이 부가세죠. 부가세는 1번 밑줄 농어촌 특별세하고 2번 밑줄 지방교육세 두 개가 들어갑니다. 두 개가 들어가는 거 알면 뭐해? 계산하는 걸 모르는데 서비스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농어촌 특별세 괄호 2번은 따로 뺍니다. 동그라미 감면. 지난 시간에 배웠죠? 감면 깎아줘요. 깎아주면은 다시 돈 뺐죠. 좋은 일에 쓸게 돈 좀 내나. 어디로? 농어촌 특별세로 몇 프로? 20%.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오늘 다 이거 봐요. 지난 시간에 이것도 디귿다 했잖아요. 됐어요. 우리에게는 과거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은 요거 하나 계산하는 거 해드릴게요. 부가세, 서비스. 자, 이게 보세요. 서비스, 상가. 내가 상가 건물 샀어요. 상가 건물 취득세 몇 프로? 자, 어르신 취득세 몇 프로? 나 가슴이 내가 왜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상가는 4%란 얘기죠. 4%. 근데 알아둘 게 예전에는 취득세 따로 그 다음에 등록세 따로, 그때는 이름이 등록세예요. 취득세 등록세 따로따로 걷었단 말이야. 하다 보니까 취득세는 신고하는데 등기를 안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등록세 떼어먹어. 미등기 전매가 성행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한꺼번에 걷습니다. 그 세율이 4%란 얘기죠. 이 4%는 순수한 취득세 세율이 아니에요. 이 안엔 등록세까지 들어가 있는데 재밌는 건 한꺼번에 걷는 거야. 한꺼번에 걷는데 재밌는 건 다 반반씩이에요. 그래서 기본서 거기에 2번 지방교육세 괄호 2번에 100분의 50을 적용한단 말이 나오죠. 항상 요 세율 속에는 반반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오케이? 그럼 여기 봐요. 이제 안 써도 돼. 여기만 보면 돼. 4% 반이 몇 프로? 바로 요게 2%예요. 요거는 취득세 관련, 요거는 등록세 관련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속은 변하지 않았는데 받을 때 한꺼번에 받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4% 한꺼번에. 그러면 요 취득과 관련된 거에서 농어촌 특별세 10%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 다음 등기와 관련된 거에는 농어촌이 안 붙어요. 지방교육세 20%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된 거에서 농어촌, 반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 이해 가요? 왜 겁을 먹어? 계산할 것도 아닌데. 계산해요? 2%. 큰일 났어. 2%에 0.1이면 몇 프로? 질문하지 말고 집에 가서 딸내미한테 질문해요. 왜 이렇게 되는가? 0.2%. 그 다음에 2%에 대해서 20%니까 얼마예요? 2는 0.4%예요. 그러면 왜 이러지? 내 미쳤어. 이걸 왜 서비스를 해줘? 그럼 요거는 독립세죠. 오케이? 독립세가 4%고 요거는 뭐예요? 부가세죠. 부가세는 얼마예요? 0.6%. 그래서 4.6%가 되는 거예요. 취득세 실무가. 그래서 상가 건물 사러 왔어요. 자, 1억짜리예요. 그럼 1억 곱하기 4.6 하면 얼마 돼요? 460만 원 취득세 그냥 나오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상가 건물 얼마 나가요? 1억 가요. 그럼 취득세 얼마나 나와요? 그럼 눈을 갖다 하늘로 까디지면서 커피 한 잔 있어요?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얼마? 460만 원 탁 나오죠. 10억이면 얼마? 4,600만 원. 그래야 고객이 이 사람 프로인가 보다 신뢰가 쌓이는 거죠. 뭐 물어볼 때 하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4% 취득세 알아두라는 건 상가 건물은 다 몇 프로가 되는 거죠? 4.6%가 된다는 거. 이해가요? 이거 봐. 실무에서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해 갑니까? 대답이 없어서 서비스 2. 서비스 2는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만은 잊어먹었을 것 같아서 요번에 주택. 관심이 조고 아니면 요거죠.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가 많이 거래가 되죠. 지방은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얘기하죠. 그럼 국민주택 규모는 농어촌이 면제가 됩니다. 농특세가 면제가 돼요. 이게 실무죠. 이게 실무.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 여러분이 실무 합격해서 사무실 개업했다고 생각해요. 요게 1%, 2%, 3%. 오케이?
옛날 처음 했을 때 뭣도 몰랐다가 이젠 이해될 거예요. 1%의 반이면 얼마? 0.5% 0.5%죠. 요거는 취득과 관련된 거고 등기와 관련된 거고, 요거에 대해선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10%인데 면제가 되니까 빵.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선 지방교육세 몇 프로? 20%.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절대 계산하지 말고 궁금해하지도 마라. 내가 다 할게. 0.5에 20%면은 5, 20 해서 0.1%. 신기하죠? 막 이렇게 변하니까. 그럼 요거 1%, 요거 0.1%, 그래서 1.1%. 야, 요즘 저기 아파트 얼마나가? 한 5억 가. 그럼 저 취득세 얼마나 내? 1.1%. 그럼 끝나잖아요. 요거는 또 볼까요? 요거는 반반이니까 1% 1% 되죠? 여기는 농어촌 특별세 10%인데 국민주택 규모는 빵이죠? 요거는 지방교육세 몇 프로죠? 20%면 요거는 얼마죠? 0.2%. 2% 0.2% 더하니까 2.2%. 이해가요? 부가세 개념? 그 다음에 3%다 그러면 1.5% 1.5% 나오죠? 요거는 농어촌 특별세 10%인데 국민주택은 면제. 요거는 지방교육세 20%. 계산하지 말아요. 0.3%. 그럼 3% 0.3%에서 3.3%. 주택. 그럼 이제 끝났죠. 만약에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다. 그럼 요것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상가에 해봤기 때문에 주택은 면제되는 걸 설명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응? 여러분 여기에서 9억 초과되는 집 갖고 계신 분 있어? 내 소리 나왔어요? 오. 게임상의 주택, 나라 이런 거 말고. 요거와 요거 알면은 실무는 끝이에요. 그리고 부가세 개념을 그냥 외우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속의 구성이 이렇게 된 거란 얘기죠. 이해가요 이제? 취득세 몇 프로? 왜 컨닝을 해서 없던 걸로 얘기해요. 갑자기 하니까 당황하셨죠? 4% 된다는 거 알면 기본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서비스로. 자,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벌써 책 사고 난리가 났어요. 156쪽부터 169쪽까지 문제풀이가 있죠? 이제 해보세요. 하시는데 취득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 있으면 하지 말고. 오케이? 그래서 요 테두리가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2개 다 배워요. 등록면허세 여기까지. 이건 이제 없어요. 등록면허세 여기까지. 재산세 여기까지. 그러니까 7단원에서 3문제 2문제 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아예 이번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는 요번에 다 빼고 해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4시간 동안에 5문제짜리를 할 거니까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오케이? 너무 있어요. 답이 없어요? 답을 저기 안 붙여놓으셨나? 알겠습니다. 다 드렸는데 이따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